요게 네, 요게 오늘 저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될 주제이자 목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학교 자율 시간 벌써 경기도에서 공문이 나왔어요. 승인받을 과목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이제 나왔는데 지금부터 아마 교육과정 부장님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고시 안에 있는 뭐 진로와직업, 한문 이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고시외로 새롭게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생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셨던 선택 과목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과목 개발하기 학교 자율 시간인데 어렵지만 우리 교감선생님들과 부장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모든 내용을 다 그림책 스타일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그림 구경만 열심히 해 가시면은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바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자율 시간이 딱 쓰여 있고요. 사실 2022 개정의 핵심은 학교 자율 시간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뭐 고교학점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학교 자율 시간 관련된 뉴스 영상 잠깐 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도 안 되고요. 네, 요거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앞으로 초등학생도 정해진 공통 과목 말고 새로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국영수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는데 오늘 나온 교육과정 개편 내용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꾸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초등학교에는 선택 과목이 도입됩니다. 3학년부터 6학년에게 적용되며 2개 과목까지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고3은 물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엔 진로 연계 교육이 실시됩니다. 2022년 교육과정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 제도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잠깐 이제 보신 거고요. 지금부터 네, 이제 확실하게 같이 학교 자율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총론에 이렇게 쓰여 있죠. 학교 자율 시간을 이제 편성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 중학교 교감 선생님들하고 부장님들께서 학교 자율 시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율 시간을 이제 과목을 개설하시고 교과군에 편성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채팅창을 활용하셔가지고요. 교감 선생님들하고 부장님들께서 요 퀴즈 한번 같이 답을 한번 선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교과 과목을 개설하시고 교과 밑에 편제를 하실 텐데 네, 당연히 이 중에 교과는 국어가 교과고 문법, 화법, 작문이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을 개설하시면은 그 해당 교과군 안으로 편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설서에 그대로 쓰여 있는 말이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2022 개정이 도입되면 만약에 내용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책과 함께라는 과목을 우리 중학교에서 개설한다. 그럼 무슨 교과 밑으로 편제하면 내용적으로 들어맞을까요? 책과 함께라는 과목은 국어 교과군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예를 들면은 뭐 생활 수학을 개설하시겠다. 그럼 수학 교과군 밑으로 또 편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신체 놀이는 체육 교과군, 또 민주시민은 사회 역사 도덕 교과군, 생태는 과학기술 정보, 또 예술은 뮤지컬을 만약에 개설하셨다. 그러면 예술, 마을에 대한 과목, 사회, 또 디지털 AI, 여행, 영어 이런 과목들. 그래서 먼저 우리 교감 선생님들하고 부장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과목을 개설한다. 당연히 우리 국가교육과정은 교과가 위에 있고요. 그 밑에 과목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어느 교과 밑으로 들어올지 요 편제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총론 해설서 읽어보시면 당연히 나와 있는 얘기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문학이란 과목을 우리 학교는 개설하시겠다. 그럼 국어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우리 중학교는
생활 스포츠의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하시겠다. 그러면은 채용 밑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개념 또 이제 세부적인 걸 보시면은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유 시간을 34로 개설을 할 거예요. 근데 17은 1학기, 2학기는 17 이렇게 나눠서 개설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교 자유 시간은요. 무조건 학기 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A라는 과목을 개설하셨다. 1학기에 무조건 끝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B라는 과목을 개설하는데 2학기에 시작할 거다. 1학기랑 연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과목을 개설하시겠다. 1학기 한 개, 2학기 한 개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학기 안에 시작하고 끝날 수 있게 개설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요. 우리 교감 선생님들하고 부장님들은 학교 자유 시간 시수를 어떻게 뽑아내실지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총론에서 학교 자유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4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중학교 편제는 교과 아니면 창체예요. 그래서 교과 창체 수업 시간에 학기당 한 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학교 해설서가 이 총론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딱 이 한 문장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산술적으로 한번 그대로 한번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감 선생님들 연간 34주예요. 학교 자유 시간은. 그럼 학기당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연간 34니까 한 학기는 당연히 반으로 나누면 17주가 되겠죠.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럼 여기 쓰여 있는 대로요. 총론에 쓰여 있는 대로 17주 중에 17칸 중에 한 칸을 학교 자유시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중학교 운영하는 방식이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 학교 자유시간이 17칸 중에 한 칸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학기의 자유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만약에 우리 성남의 지금 분당중학교에서 학교 자유시간 2학년에 적용하겠다. 그럼 2학년 총시수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2학년 총시수 예를 들면은 2학년 총시수가 1122시간이다. 그럼 여기서 나누기 34를 한 33시간이 학교 자유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 자유 시간을 구해주는 기본 공식이 중학교 3년 편제 총시수는 3,366시간이에요. 요거를 3개학년으로 나눴을 때 1,122시간이 되겠죠. 여기서 일단 17로 나누면은 연간. 근데 학교 자유 시간은 연간이 아니에요. 연간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기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2를 나눠줘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학교 자유 시간 한 개 과목은 17 나누기 또 2를 나눠서 연간 총시수의 34를 나눠서 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중학교는 학기당 33시간의 자유시간을 운영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수 구하는 공식, 요게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순회중 교감 선생님께서 같이 듣고 계시죠? 순회중학교 학교 자유시간 어떻게 구하냐? 만약에 2학년에 적용할 거다. 2학년 총시수에 나누기 34를 하면은 그 학기 자유시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로 나눴고 한 번 더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34를 하는 거다. 그럼 대체적으로 33에서 한두 시간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학교 자유시간 구하는 공식을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요한 게 자, 요걸 한번 지금부터 여기에 한번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실게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학기의 자유시간이 총 몇 시간이냐? 연간 총시수에 일단 17로 나누고 거기서 한 번 더 2를 나누는 게 학교 자유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학교 자유 시간은 원래 취지가 17개 주 중에 한 주를 뽑아내서 운영하는 16 플러스 1의 설계가 처음에 의도였거든요. 그럼 이 33을 어떻게 채우냐? 이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국어
보통 중학교 한 주에 4시간 정도 들었잖아요. 한 주 분량 4시간. 33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수학 보통 한 주에 3시간 정도 3-4시간 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또 한 주 분량을 33 중에 수학 한 주 분량으로 또 채웠어요. 또 도덕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또 과학에서 창체에서 영어에서 이렇게 채웠습니다. 여기 또 이제 기술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은미체는 역시나 학교 자율 시간도 감축을 못 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 여러 교과에서 은미체를 제외한 여러 교과에서 이제 16, 17주 중에 한 주 분량들을 다 채웠는데 그럼 33을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이 비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33을 다 맞추냐?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학교에서는 문학이란 생활 속 문학이란 과목을 개설하시겠다. 그럼 국어 밑으로 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 국어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을 국어에서 더 추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학교 자율 시간을 국어로 넣을 거다. 그럼 국어에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요거는 예,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을 이제 창체에서도 감축해서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 창체랑 학교 자율 시간은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정해진 특정 교과가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창체랑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교과에서 16 플러스 1으로 빼오신 다음에 창체에서 이렇게 나머지 시간을 더 33으로 확보하시는 방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창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편제되는 교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학교에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특정 누구만 학교 자율 시간을 많이 하면 좀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다.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골고루 이렇게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 교과에서 또 조금씩들 십시일반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33이란 시간을 구성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시뮬레이션 연구학교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평하게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조금씩 학교 자율 시간을 짐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16 플러스 1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만약에 우리 중학교는 학교 자율 시간에 생태라는 과목을 개설하시겠다. 그럼 생태라는 게 과학, 특히 생물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예 그냥 과학교과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과학 선생님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선생님은 그냥 교과 갖고 하시는데 우리 과학과 교과협의회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까지 책임져야 돼?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이런 방식들은 좀 많이 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이란 과목을 개설하시겠다 그러면은 국어를 20%를 쭉 늘려서 국어 밑으로 아예 그냥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실수 편제에 의해서 교사 TO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은 많이 안 쓰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도는 조금 이런 연수도 학교 자율 시간 연수들을 많이 이제 좀 시작하는데 타시도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 연수 중학교 선생님들 많이 벌써 관심 갖고 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이야기 나눈 결과 이런 방식들을 지금 많이들 현실적으로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 4시간 주당 수업 실수가 있고 사회 선생님 뭐 2시간, 역사과 2시간, 도덕과 1시간, 기술과정 3시간 요 시간들이 다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으로 다 그냥 정합 버리시는 거예요. 은미체를 제외한 만큼만. 이렇게 학교 자율 시간이 결국은 만약에 근데 우리는 2개를 하시겠다. 연간 1학기에도 하고 2학기에도 하겠다. 그러면은 요 시간이 2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자율 시간 나 몇 시간 맡아야 되냐? 내가 일주일에 A라는 반 들어가는 시간
요게 기본적으로 내가 맡아야 될 학교 자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학교 자유 시간 치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아봤다면은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학교 자유 시간 과목을 개설하셔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쉽게 개설하는지 이런 방식들을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학교 자유 시간은 사실상 교육 과정의 세 번째 영역인 거예요, 이제. 근데 요게 교육부에서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경기도는 중학교도 이미 학교 자율 과정이란 걸 하고 계셨고요. 근데 조금 달라요. 방식이. 그리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지역들에서 중학교에서도 학교 자율 과정 방식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제 중심 프로젝트랑 학교 자율 시간하고는 뭐가 틀릴까요? 이런 부분이 틀린 거죠. 학교 자율 시간 과정은 어떻게든 내교과 성취 기준 갖고 했었는데요. 학교 자율 시간은 성취 기준이 아예 그냥 내 교과 걸 벗어 던지고 우리 중학교에서 그냥 교과를 맥락을 벗어 던진 새로운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라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성남의 모든 중학교 교감선생님들, 부장님들 다 듣고 계실 텐데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교 자율 시간 과목 설계를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학교 자율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일단 중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16 플러스 1 방식을 많이 쓰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교과에서 은미체를 재료한 여러 교과에서 이렇게 실수들을 덜어내실 거고요. 이 덜어내신 시간만큼 이제 이런 33시간의 자유시간 공간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학교 자율 시간은 이제 성취 기준을 직접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과목을 승인받으려면 경기도 승인틀을 벌써 보면은 성취 기준 개발, 내용 체계 개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태라는 과목을 개설하실 거다. 근데 과목에 들어가는 개발 내용도 있지만 과학 생물에도 생태란 내용이 있어요. 사회과의 지속 가능 발전에도 성취 기준 중에 생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순수 교과, 자유 시간 과목, 얘는 과학과 교과지만 자유 시간하고도 조금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이제 색깔로 입혀지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수 자유 시간 33시간은 요 오른쪽 딱 요 부분까지인 거겠죠. 근데 왼쪽에 요 성취 기준 있는 부분, 교과 연계된 부분, 그냥 순수 교과는 자유 시간이 아니라 순수 그냥 교과 시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이 어떤 색깔로 입혀진지를 봤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될지 여러 교과 협의회가 다 움직일 거고요. 이제 연구부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과협의회 선생님들 실수 또 내용체계 개발 성취 기준을 어떻게 컨트롤하실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 만들면은 경기도에 이제 승인 받으려고 승인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럼 승인 신청을 하시기 전에 교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관점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사실 특례법이 있는 지역들은 벌써 과목 승인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지역에서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유시간 과목 만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12월 달에 이런 이론적인 틀들을 모형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교과 통합형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단일 교과형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중학교에서 한 교과에만 부담을 주는 방식은 거의 안 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제 연구형은 층위상으로 1, 2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지금 운영 모형을 설정해 놨는데 그냥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강조할 거냐, 뭐 학생 선택을 강조하겠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생태에 관심이 많을지, 시민성에 관심이 많을지, 디지털에 관심이 많을지 이런 걸 아이들한테 선택해 보게 할 거다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보시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것들을 과목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이제 2022 개정은 중학교에서도 진로 연계 교육이 도입되고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진로 연계 교육 하셔야 되니까 진로라는 주제를 학교 자율 시간하고 엮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 중에 진로가 있잖아요. 진로와 직업 이런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로 연계 강조는 선택 과목이 이미 진로로 하신 분들은 하실 필요가 특별히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유형일지 평가원 걸 봤고요. 근데 진짜 연구학교들 중심으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생태라는 주제로 과목을 만드시거나 민주시민교육 시민성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중학교에서 뭐 회복적 생활교육 이런 거를 주제로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래 역량 디지털 뭐 주도성이라는 과목 마을 프로젝트 방식 이렇게 학교자율시간을 뭐 가치나 역량 학교 비전을 엮어서 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는 학교 자율 시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역이 1, 2, 3학년을 다 할 수 있게 과목.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1, 2, 3학년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최소 한 개 학년에 한 개 학기 이상 하면 된다라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몇 학년에서 할지를 보시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왼쪽처럼 우리 중학교에서 그냥 다 생태라는 큰 영역으로 1학년에서는 뭐 마을 생태, 2학년은 환경 프로젝트 과목, 3학년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으로 그냥 1, 2, 3의 컨셉을 다 생태로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른쪽처럼 할 수도 있어요. 1학년은 생태 과목, 2학년은 시민성 과목, 3학년은 뭐 세계라는 과목, 그리고 우리 학교의 전체적인 주제를 미래 역량 가꾸는 무슨 중학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들하고 부장님들 왼쪽처럼 하는 게 선생님들이 편하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학년 과목을 다 각자 다른 주제로 하는 게 선생님들이 편하다고 하실까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실까요? 이거는 실제 FGI에서 이야기해 본 결과예요. 왼쪽처럼 만약에 우리 중학교에서 3개 학년 다 자유시간 과목을 운영할 거다. 왼쪽처럼 하는 게 편할지 오른쪽처럼 하면 편할지. 네. 지금 내종중학교의 구현진 부장님이신지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지 오른쪽처럼 하는 게 더 편하시대요. 왜냐? 어, 왼쪽처럼 하면은요. 내용 체계가 다 비슷비슷하게 겹쳐요. 근데 과목 승인을 받으려면 1, 2, 3이 다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위계가 뚜렷이 명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처럼 하면 내용 요소 지식의 과정 기능들이 아예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독립성을 띌 가능성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 자율 시간 33시간을 이렇게 하면 100시간을 만들 텐데 생태로 100시간 하면은 내용이 1, 2, 3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학교가 여러 학년에서 자유 시간을 할 거다. 오른쪽처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다. 그냥 학년에 열어두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아이들도 다양한 내용을 거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거고요. 학교 자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어렵으니까 최소 한 개 학년 한 개 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 과목을요. 생태라는 내용으로 33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태 33 채울 수도 있지만요. 이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생태 뭐 민주시민 마을 이런 주제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이들하고 한 학기 동안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학급 세우기 또 마을 프로젝트 또 이렇게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들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즌제로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미래 모모 만들기 과목 좀 약간 어 과목 주제를 좀 브로드하게 잡아서 해도 크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직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1년 동안 특색 있게 재밌게 있는 활동 중심으로 뽑아서 과목을 만드는 방식으로 도전해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교감 선생님들, 부장님들 지금 보시는 2번 방식이 아이들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태로 다 33을 꽉 채우는 게 만족도가 높을까요? 실제 해보면. 네, 당연히 이런 방식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었어요. 네. 아이들하고 1년 우리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만족도가 네, 더 높았습니다. 이혜련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 제가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학교절 시간은 과목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율과정 했던 활동 방식이 아니거든요. 자율과정, 중학교에서 했던 자율과정은요, 사실상 활동이에요. 근데 과목이기 때문에요, 영역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단원을 설정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유목화해서 만드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내주 지금 뭐 늘푸른 중학교가 디지털 AI를 할 거다. 어차피 중학교 68시간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 가 보면은 아예 그냥 68시간 해야 되니까 학교절 시간을 디지털 주제로 할 거야.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하려는. 근데 만약에 디지털 AI로 다 33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과목이니까 디지털 중에 생태 디지털 영역, 진로 디지털 영역, 시민성 디지털 영역 이렇게 단원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개별하면은 중학교는 여러 교과 협의해서 같이 만들 가능성이 제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소영역 단원을 설정해서 하시면은 전체 중학교 선생님들이 공평하게 협력해서 과목을 개설하시기 훨씬 쉬우실 거다. 이런 관점으로 조금씩 소영역 단원을 설정해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과목을 협력해서 쉽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장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 경기도 중학교 학교자율 과정하고요. 2022 개정 연구학교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럼 어떤 주제들이 학교자율 시간 주제로 제일 많이 했을까요? 1위, 2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볼게요. 어떤 주제들을 제일 많이 했을지. 독서 해주고 계시고요. 독서 민주시민 또 나오고 있고요. 네, 다 나왔어요. 네. 우리 분당중 교감선생님께서 딱 정답 말씀해 주셨는데요. 얘네들이 1, 2위예요. 생태 민주시민. 중학교에서도. 제가 충북 중학교 많이 가서 또 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염두에 두시라고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2022 개정 총론 강론 다 만드는 데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2022 개정은요. 생태랑 민주시민을 아예 그냥 모든 교과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만든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용 체계를 분석해 보면은요. 성취 기준을 분석해 보면 이미 2022 개정은 민주시민하고 생태 자체가 성취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데도 우리 학교에서 과목 주제를 생태 민주시민으로 개발할 거야? 그럼 교육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에 이미 내용 체계 안에 생태랑 민주시민이 다 있으니까 얘랑 겹치지 않게 과목 설계를 교육과정하고 분석해서 없는 걸 중심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게 훨씬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미 교육과정하고 교육과정 안에 생태 민주시민이 여러 교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생태 민주시민을 개발할 거야? 우리 중학교 학생들 생태학자로 혹시 만드실 건가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2022 개정은 이미 생태 민주시민이 이렇게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시간 모형을 설정해 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봤어요. 고정형은 아예 시간표에 2시간을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형은 이렇게 중학교 선생님들 그 자유학기제 하듯이 아예 오후 시간에 딱 집중해서 하거나 아예 이렇게 시즌제로 운영을 프로젝트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집중형이라고 하는데 해설서를 보면은 고정, 집중, 혼합 다 그냥 상관없다라고 하시는데 중학교에서는 요 고정형이 많이 쓰이고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17주 중에 국어 선생님들 한 주를 이렇게 뽑아내서 운영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시간표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 16주는 그냥 3, 4, 5, 6월에 열심히 수업을 하고 7월 달에는 이 17주 중에 한 주는 모든 교과가 다 그냥 자유시간 운영 주간으로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집중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집중형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정 부담스럽고 어려우시면은
아예 그냥 학교 자율 시간 중학교에서도 다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것들 가시잖아요. 그 체험 학습 주제를 자율 시간 주제랑 매칭 엮어서 같이 잡으셔가지고 요 날을 그냥 현장 학습 가는 날을 자율 시간 이렇게 하셔도 그럼 이러면 좀 부담이 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요 자유 시간을 아예 그냥 5시간 갖고 가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교육과정 부장님들은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말을 드릴 수도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문서를 이제 만드실 거예요. 과목을 승인받기 위해서 선택 과목하고는 틀리죠. 선택 과목은요. 고시가 이미 되어 있어요. 뭐 진로와 직업 한문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도 다 만들어졌고 성취기 좀 만들어진 거 지금 그리고 시판되는 교과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학교 자율 시간 과목은 아예 그냥 다른 거예요. 선택 과목하고. 직접 학교에서 프로듀스, 생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목표도 잡으셔야 되고요. 내용도 잡으셔야 되고, 교수학습 방법, 평가까지 다 잡으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목표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표는 뭐로 하느냐? 이런 5가지가 중에 다 쓰셔도 되고 몇 개만 쓰셔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과목 주제와 관련된 거 또 결국 학교 자율 시간은 주도성을 키우려고 하는 거래요. 주도성과 관련된 걸 신장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핵심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자율 시간을 학교 특색하고 엮어서 하실 거잖아요. 이런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교 무슨 목표도 신장시킬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이해를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 내용들을 그냥 목표 문서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2번이에요. 경기도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 시간 승인 틀을 정확히 보시면 2번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학교 자율 시간을 초등 같은 경우는 과목으로 할 수도 있고 활동으로 할 수도 있고 중학교는 무조건 과목이에요. 그럼 과목과 활동의 차이점이 뭘지 한번 우리 교감 선생님들, 부장님들 요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보실게요. 자, 과목하고 활동의 차이점 정확히 과목이 되기 위해선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활동도 목표, 방법,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과목은 활동에 없는 2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내용책에 또 구현진 부장님이 잘 써주셨죠. 네, 성취죠. 이 2개가 핵심. 이제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요. 음, 시도교육청의 과목 승인을 받으시려면요. 지금 왼쪽 화면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 틀에 맞게 내용 체계표랑 성취 기준을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 요거를 어떻게 잘 만들지 결국은 시도교육청에서 과목 승인해 주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질적으로 보는 게 이 학교가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이 정말 교육 과정의 성격을 띌 수 있을지 요걸 보실 거거든요. 네, 요걸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되기 위해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핵심은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체계표와 내체표와 성취 기준의 개발이다. 그럼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을 왜 만드느냐? 이게 없다면은요. 지금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 자율 과정들 네, 이거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에듀네 티클레에 올라온 개선된 과목들을 재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행정적인 사항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던 바로는 지금 개발된 뭐 시도 승인 과목들 또 인정도서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문으로 명확히 안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을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웬만하면은 기존의 시도에서 개발한 자료들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자료들이 잠깐만요. 또 한번 도촌중 교감생님 거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2025학년 5학년도 1학년에서 자율 과정 과목 개설이 가능할까요? 네. 2022 개정이 적용되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학교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정해진 과목이 있다면 편리할 것 같은데 2022 고시 과목이 나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감 선생님. 학교 자율 시간은요. 고시 외 과목이에요. 그래서 안 나와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근데 시도나 여러 이제 자료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개설하고 타시도에서 뭐 인정도서 이런 것들은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게 사실은 아직 2022 개정이 본격 도입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 자, 요건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타시도에서 개발하거나 경기도에서 만들어준 내체표랑 성취 기준이 있다고 해도요. 그걸 우리 학교 거로 갖고 오려면 조금 가다듬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시도에서 만들어준 게 우리 학교 거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 특색에. 내용책이랑 성취 기준을 조금 다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 맞게.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내체표랑 성취 기준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게 없으면 지금 중학교에서 하는 자율과정 이런 것들이 그냥 중구난방이 돼버린다는 얘기. 뇌체표랑 성취기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리 학교 목표에 맞게, 철학에 맞게 이런 이정표 역할을 이제 해줄 거다. 뇌체표랑 성취기준이 그냥 우리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개연성을 띠고 체계성을 띠게 해줄 거다라고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내체표는 어떻게 만드냐? 2022 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2 틀에 맞게 하시면 되겠죠. 2022 틀이 이거예요. 지식이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생태 과목을 할 거다. 공생이란 개념을 지식을 알면 되겠죠. 그럼 디지털 AI 과목을 개설할 거다. AI 종류 특징을 이해하고 알면은 되는 거는 그럼 알아야 될 거 쉽게 말해서 K 너 알아야 될 거는 지식의 칸에 다 써주시면 돼요. 자, 가치 태도는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놨죠. 약 20가지 되는 것들을 그냥 여기서 골라서 뽑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 학교는 뭐 생태라는 과목을 할 거다. 그럼 예를 들면은 생명 존중에 대한 태도 갖기. 앞에 못못에 대한 시민성에 대한 태도 갖기. 못못에 대한 걸 우리 학교 주제에 대한 태도 갖기. 못못에 대한 감수성 갖기. 요거 골라서 가치 태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요 과정 기능 요소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하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 여기 고등학교에 무슨 예술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사진에 대한 과목, 철학에 대한 과목 이런 내체표랑 성취 기준 이런 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우리 중학교에서 철학이란 과목을 만들 거다. 그럼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철학 내용책의 성취 기준이 이미 있어요. 이런 것들의 내체표를 조금 중학교 수준으로 조금 다운시켜서 만드시면은 내체표랑 성취 기준 개발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특히 보시면은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런 여러 선택 과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더라고요. 무용, 뭐 사진, 철학 여러 가지 주제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이런 여러 가지 뭐 고등학교 특색 교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내체표 참고하시기 조금 더 쉽지 않으실까. 특히나 이 과정 기능 쓰는 게 좀 되게 어렵고 애매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중학교에서 시민성을 개발하시겠다. 그럼 내체표를 만드실 때 아니면은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에듀네티컬에서 개발한 것도 활용하신다라고 하실 때 시민성을 개설하실 거면은 일반 사회 영역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생태를 개설하시겠다. 과학과의 생물 영역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유리 부장님 말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에듀네티클레에 올라온 과목을 사용할 경우 102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우리 학교 시간에 맞춰 다시 설계해서 재승인 받으면 되나요? 당연히 우리 학교 시간에 맞게 102시간은 그냥 많이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학교에 맞게 내체표랑 이런 걸 성취 기준을 수정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수정 보완하는 거고요. 에듀넷에서 만든 것들은 사실 2022 개정 그 중학교 34시간은 교육부에서 확정한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33시간에 맞게 당연히 수정 보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판매돼서는 일반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그거를 네,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으시면 돼요. 6개월 전에.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이거는 학교 자유 시간 취지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학교 자유 시간은 학교 특색에 맞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주도성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건데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도서는 사실상 학교 특색에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선생님들 일반 도서를 쓸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교육과정, 학교자율과정 취지 이런 것들하고도 오히려 더 옛날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취기준 개발의 팁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2022 개정 성취기준은 이렇게 약속하고 만들었어요. 단순 활동이 아니라 성취기준엔 우리 아이들이 도달해야 되는 도착 지점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조사한다 보다는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라는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도착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개발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요거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먼저 우리 부장님들, 교감선생님들 과목을 계속 개발하실 때요. 성취 기준보다 내용 체계표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국가교육과정도 1차 연구에서 내체표까지 만들고 2차 연구부터 성취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내체표가 더 본질적으로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취 기준도 내체표에 있는 지식 이해랑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떤 과정 기능을 통해서 무슨 태도를 키울 수 있게 하시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체표도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용 체계표랑 성취 기준이 다 엮여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합성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2015의 성취 기준이고요. 오른쪽은 2022 개정 성취 기준인데 딱 보셔도 틀이 달라요. 2015는 특정 무엇을 할 수 있게 써놨다면은 2022 개정은 가로치고 A, B, C, D 이런 내용을 다 빠꾸시키고 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못하게 했어요. 왜냐? 성취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업을 풀어나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길로 구현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성취 기준의 특징이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 위례한백 중학교에서 과목 승인을 받으셨는데 성취 기준을 이렇게 이제 지금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성취 기준하고요. 학습 목표랑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우리 교원 선생님들, 부장님들 요 성취 기준하고 학습 목표의 차이점이 첫 번째 물리적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 학습 목표로 쪼개 보면 몇 개로 나눠질까요? 학습 목표로 쪼개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질 거예요. 차이점 일단 물리적 차이점 보시죠. 성취 기준은요. 학습 목표 몇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질적 차이점 한번 볼게요. 성취 기준은 이 함축성과 포괄성을 띄워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성취 기준에다가 카피 문구 제작하기, 편지 쓰기, 실천 선언문 쓰기라고 써놓으면은요. 우리 중학교 과목을 개설하시고 열 몇 개 반 되잖아요. 10개 반이 카피 문구 제작 수업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취 기준에다가 카피 문구 제작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 기르는 활동을 한다라고 쓰면은 카피 문구 제작도 할 수 있고 편지 쓰기도 할 수 있고 역할극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수업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으실 거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특정 무슨 활동하기 이거는 성취 기준이 칭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에 갖는 특성들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제주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학교 자율 시간 특색 과목을 벌써 만들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보니까 제일 쉽게 하는 방식들이요. 내체표랑 성취 기준을 아무 상태 없이 뜬구름 잡듯이 만들면은 그냥 종이밖에 안 돼요. 내체표랑 성취 기준이. 근데 경기도는 다행히 학교 자율 과정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걸 학교마다 이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학교 자율 시간을 하기 위한 우리 중학교만의 특색 있는 활동들을 먼저 이렇게 쭉 뽑아 보시는 거예요. 내체표 만들기 전에요. 그래서 이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장안중학교에서 여러 자율 과정을 했었는데 그냥 과목을 승인받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학교에서 특색 있는 활동들을 교과 협의회에서 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뽑아 보시고요. 여기서 이런 활동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를 알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무슨 여기서는 조사하는 기능들을 많이 익혔고 토의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모아가는 기능을 많이 키웠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협력하는 태도는 확실히 키운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야 그 활동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미 해본 활동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과목으로 실제 수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 이렇게 뇌체표를 먼저 활동을 기반으로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이해랑 과정 기능을 짝지었거나 지식이해랑 가치 태도를 짝지었거나 이렇게 성취 기준을 만든다면은 얘가 이 성취 기준이 다시 우리 학교에서 했던 활동으로 다 선순환돼서 연결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학교 자율 시간을 만드는 종이가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 별게 아니라 틀이 다 이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슨 과정 기능을 겪으며 어떤 태도를 갖추게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성취 기준의 일반적인 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수학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어, 그냥 우리 여러 교과 협의회에서 그냥 강론 문서를 보시면 돼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강론 문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수업 방법,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필요한 것들, 디지털 도구 활용한 교수 학습 방법들, 좋은 수업 방법들을요, 교과협의회에서 교육과정 문서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끌어오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장님들이 쭉 모아서 우리 특색 과목의 교수 학습 방향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과협의회에서 같이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평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필형 평가보다는 이제 자유학계제에서 과정 중심 평가 하시듯이 그냥 교과 세특에다가 뭐 쫑아리 형식, 줄글 형식으로 쓰게 할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경기도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서 자세히 학교 자율 시간 평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쓰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한번 박유리 선생님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내년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에서 자율교육 학교 자율 시간을 운영할 경우 올해 어떤 과목 할지를 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6에 정해야 할까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1학년 거를 3개 학년을 미리 짜놓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아직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여기까지는 안내된 사항이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아직 안내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미 2025에 들어올 1학년 것들을 학생들이 2027 거를 미리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미리 하라고 하면은 아직 이거는 3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학교 자율 시간이 지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좀 공문에 안내되는 사항들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은 결국은 다들 교과가 따로따로들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교과 협의회에서 각자 내용 체계표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 체계표에서 학교 자율 시간에 지금 혹시 키신 분들, 소리 키신 분들 소리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먼저 교과 협의회에서 우리 학교 자율 시간에 들어올 내용 체계표들을 이렇게 체크 별표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맞게. 그래서 교과 협의회에서 이제 체크한 것들을 학년 협의회에서 같이 모아보는 거죠. 그 학교 자율 시간을 적용한 학년 협의회에서 같이 모아보시고 중복되는 것들 같이 쳐내시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관점으로 과목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초등 같은 경우는 그냥 학년 협의회에서 혼자 하시겠지만 중학교는 결국은 같이 교과 협의회에서 다 잘라서 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협의회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하나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행일 수도 있는 것들이 과목 승인을 받을 때 지금은 다 인정 도서들을 이미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것들 이렇게 이제 6개월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학교절 시간 같은 경우는 과목 인정 도서 승인 받을 때 이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실습형 과목들은 학교 자체의 개발 학습 자료로도 가능하다. 이런 예외 조항들이 지금 이미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유 시간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학교 자체 개발용으로 많이들 운영하실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발하시는 학습 자료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런 것들을 뭐 학원이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게 하거나 조금 더 인정도서에 대한 절차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이런 실제 운영 이런 것들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질문 주시거나 하시면은 학교 자유 시간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연락처랑 이메일을 잠깐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자유 시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사항들은 우리 장학사님이 훨씬 더 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건 시도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론조정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내체표랑 성취기준 이런 것들을 실제 뭐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답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이메일하고 연락처가 남겨드릴 테니까 이런 거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혹시 지금 질문들 많이 중간중간 해주셨는데 혹시 음성으로 질문해 주실 교감 선생님들이나 부장님들 계실까요? 조금 시간이 질문 시간도 그래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궁금한 것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평가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요게 과목이 예를 들면 국어 밑으로 편제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자율 시간을 만약에 수학쌤이 하실 수도 있고 사회쌤이 일부 다 16+1으로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편제상으로 국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국어쌤이 다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음, 학교 자율 시간을 국어 밑으로 집어넣기는 하지만 이 국어 밑으로 집어넣는 시간들을 사회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국어 쌤이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만약에 우리 학교 그 세특에 쓰는 내용들을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씩들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타시도 선생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서 좀 자세히 나올 거다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분 남았는데 질문 질문 요거는 있는데, 네, 박유래 선생님 거 잠깐 답변 드리고요. 성적표에 나오는 거 이걸 A, B, C, D 형식으로 할 수도 있대요. 학교 절 시간 내용들을 아니면은 그냥 교과 세특의 줄글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A, B, C, D, E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성적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아까 구현진 선생님께서 질문 네, 주셨죠. 그 네네.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부분 그 5단계, 3단계보다는 패스올 페일 교양 과목에 네네네. 대한 그 선호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나온 공문에 따르면은 그 고등학교에 준한 선택 과목이 뭐 진로와 직업, 생태 환경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안에서 타이틀 자체가 바뀌어도 그 안과 유사하면은 교양 과목으로 저희가 자체대로 그렇게 정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져서 지침으로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선생님들이 나중에 안내되는 공문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연수 계획해 주신 조혜진 장학사님께 마이크 넘기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